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가다 국가의 수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로 확인할게요. 자, 유럽에 독일이 있고요. 자, 동남아시아에 필리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미에 적도가 통과하는 에콰도르가 있네요. 에콰도르. 자, 그러면 가나다 나라를 일단 찾는데 먼저 총 인구가 여기서 가장 많은 가는 인구 1억이 넘는 필리핀이 되겠죠. 가는 필리핀. 혼자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콰도르하고 독일 중에 독일이 인구가 더 많으니 다가 독일입니다. 자, 물론 인구수 모르면 독일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이기 때문에 1차 산업 비율이 낮은 여기에 1차 산업 비율이 낮은 다를 여기서 독일로 먼저 골랐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은 1차 산업 비율이 낮고 3차 산업 비율이 높은 선진국형의 산업 구조를 독일로 먼저 골라놓고 그리고 필리핀, 에콰도르 중에 인구 많은 가를 필리핀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자동으로 에콰도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 B, C는 세 국가의 수도의 월 평균 기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얘를 먼저 봤어요. B를 먼저 봤어요. 자, B가 연중 15도 정도를 유지를 하죠. 자, 그러면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에콰도르의 수도입니다. 자, 그래서 B는 여기 에콰도르 수도. 자, 요 수도 이름이 키토죠. 키토. 에콰도르 수도 키토. 자, 그다음에 요 A를 볼게요. A가 A는 20몇 도 계속 기온이 높으니까 열대 기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독일하고 필리핀 중에 적도에 더 가까운 필리핀의 수도를 A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C를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와 ABC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기역은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인구수는 뭐 통계 자료를 조사하는 거지 원격 탐사로 수집하는 건 아니죠. 자, 2번에 니은은 공간 정보, 디귿은 속성 정보라고 했는데 니은은 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니까 니은이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고요. 자, 디귿은 수도의 위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공간 정보가 되겠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를 뜻합니다. 자, 인구 밀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죠.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수. 자, 가와 나 중에 가가 나보다 인구가 5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습니다. 자, 면적은 크게 차이 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인구가 5배, 6배 더 많은 가가 나보다 인구 밀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 명이 버는 액수기 때문에 선진국이 높은 거죠. 자, 나와 다 중에서 더 선진국인 독일이 1인당 소득인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A는 필리핀의 수도니까 A는 가의 수도 여기까지 맞지만 B는 다의 수도래. 자, B가 에콰도르 수도가 돼야 되니까 나의 수도가 돼야 되고요. 자, C가 독일 수도 베를린이 돼야 되니까 다의 수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은 그냥 뭐 계산하면 됩니다. A, B, C, D 나라 이름 몰라도 이거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답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1인당 국민 소득의 점수를 보면 A는 2점. 자, B는 2000점, 2000 이상이니까 1점. 자, 그리고 C는 2점. 자, 그리고 1000점, 1000 미만의 D와 E가 3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대 수명은 60 미만이 3점이니까 C와 D가 3점이고요. 60에서 63세까지가 2점이니까 B와 A가 2점. 자, 그리고 63세 이상인 E가 1점입니다. 자, 평균 교육 기간은 6년 미만이면 3점이니까 D와 E가 3점을 얻고요. 자, 6에서 9년 사이는 2점이니까 A와 C가 2점을 얻고 자, 그리고 9년 이상인 B가 1점을 얻으면 되죠. 자, 그러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정하니까 셋 다 모두 3점을 받아. 자, 9점을 획득한
자, D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지도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지형이 갯벌, 빙하호, 사주, 석호, 피오르해안 이렇게 5가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바다 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이게 갯벌인 거죠. 자, A는 갯벌. 자, 그리고 B는 자, 뉴질랜드 남섬 여기에 자, 해안선이 들쭉날쭉 복잡한 해안. 자, 이 해안이 피오르해안이죠. 자, B가 피오르해안. 자, 피오르해안은 빙하에 의해 형성된 U자국이 침수된 해안입니다. 그래서 피오르해안이 발달한 내륙에는 빙하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빙하호입니다. 자, 그리고 D와 E는 자, 해안가 쪽에 나타나는 지형인데 자, E에 의해서 D가 호수가 된 거죠. 그래서 E가 사주. 그래서 사주가 많이 뿌를 막아 형성시킨 호수. 자, D 호수는 우리가 석호라고 합니다. 자, 선택지 1번에 B 피오르해안은 자, U자국이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골짜기를 U자국이라고 하고 자, U자국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서 들쭉날쭉 복잡해진 해안이 바로 피오르해안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인 거죠. 자, 2번에 D는 자연 상태에서 석호는 자연 상태에서 점점 면적은 좁아져야 되는 거죠. 면적은 작아져야 된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A는 C보다 빙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자, 빙하의 영향을 받은 건 빙하호죠. C가 자,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서 틀렸고요. 자, 4번에 A는 E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자, 갯벌의 퇴적물은 진흙이죠. 자,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사주는 모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진흙과 모래 중에 퇴적물 입자 크기는 모래가 더 커서 자, 4번은 틀린 겁니다. 자, 5번에 물의 평균 염도를 물어봤고 자, 여기에 바닷가에 가까운 자, 석호가 당연히 빙하호보다 자, 물의 평균 염도가 자,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석호는 원래 바다였던 게 사주에 막혀서 자, 바다와 불리는 호수가 됐기 때문에 바닷물과 담수가 섞여 있는 형태죠. 그래서 석호가 평균 염도가 빙하호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자, 가는 아오자이. 아오자이가 베트남의 전통 의복이죠. 그래서 가는 베트남. 자, 연결하고요. 자, 나는 여기 찌파오. 요 찌파오는 자, 중국의 전통 의복이지. 그래서 나는 중국. 자, 그리고 사리는 자, 인도의 전통 의복입니다. 자, 그래서 다는 인도. 자, 그래서 전통 의상 이름을 보고 자, 바로바로 자, 나라를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남부아시아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자, 위치를 하는 국가죠. 자, 2번에 자, 몬순 아시아에서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자, 베트남이죠. 전 세계 생산 1위는 자, 브라질이고 자, 아시아 1등은 자, 베트남입니다. 자, 3번에 다의 화북 지역에는 사합원이라는 자, 미음자 형태의 가옥이 분포한다. 요 4번 미음자 형태 가옥 구조는 겨울이 추운 곳에서 나타나는 자, 가옥 구조입니다. 자, 인도는 전체적으로 열대기후가 많으니까 자, 이 4번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은 중국의 북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화북 지역. 자, 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쌀 생산량은 전 세계 1등이 중국, 2등이 인도죠. 그래서 인도가 베트남보다 쌀 생산량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중국과 인도는 서로 국경을 접한다. 자, 이게 정답인 거죠. 중국과 인도는 자, 인도 북부 쪽에서 자, 중국의 티베트 공원 쪽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볼 때 국경을 접하는 나라, 자, 요런 것들이 자, 우리 작년 수능에서도 킬러 선택지로 킬러 문제 안 나왔는데 미안해요. 자, 아무튼 어려운 선택지로 자, 자주 언급되었던 겁니다. 지도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꼼꼼히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나 지도의 특징을 그림의 AD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죠. 가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 자, 그러면 가의 특징을 찾을게. 자, 경의선은 나타나 있으니까 예고요. 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왼쪽에 자, 표현되어 있죠. 자, 둘 다 예니까 자, 가는 D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는 TO 지도죠. TO 지도. 자, TO 지도를 찾으면 경의선은 없으니 자, 아니오로 가시고 자,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 아닌 동쪽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의 답도 아니옵니다. 그러면 정답은 A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A가 연결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입니다. 자, 그래서 남미 나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글을 읽어보시면 아메리카에서는 파나마 운하 이남에 위치한 국가 중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국은 두 개이다. 자, 내륙국. 자, 이 두 개의 내륙국을 자, 찾아볼게요. 자, 우리 지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남미의 내륙국 하면 첫 번째 볼리비아가 있죠. 볼리비아. 자, 두 번째 파라과이가 있습니다. 자, 요 두 나라가 내륙국이죠. 자, 그러면 내륙국은 두 개이다. 자, 이중 가는 했으니까 가는 볼리비아 아니면 파라과이입니다. 볼리비아 아니면 파라과이. 자, 가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와 함께 국가 내 인종 구성에서 원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랬어요. 자, 원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면 볼리비아랑 파라과이 중에 원주민 비율이 높은 나라는 볼리비아죠. 그래서 가에 볼리비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리비아와 함께 자,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면서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는 이 나라는 페루죠, 페루. 자, 나는 페루. 그래서 가는 볼리비아, 나는 페루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내륙국, 또 하나의 내륙국인 다는 지금 파라과이가 되는 거죠. 자, 볼리비아가 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라과이는 혼혈 비율이 또 가장 높죠. 자, 그러면 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 파라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 중에 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 나라는 자, 뒤에 힌트 때문에 자, 브라질이라는 걸 또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선택지 자, 1번에 자, 기억은 파나마 운하에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대서양과 자,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죠. 자, 아메리카 양옆에 두 바다, 대서양과 자, 태평양을 연결하는 운하입니다. 자, 2번에 자, 니은 원주민은 자, 니은이 원주민. 자, 그리고 리을이 유럽계죠. 자, 원주민과 유럽계 중에 사회 경제적 지위는 유럽계 백인이 더 높으니까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디귿은 가의 행정 수도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자, 디귿은 여기 아순시온이라는 파라과이의 수도고요. 자, 가의 행정 수도. 자, 볼리비아의 수도가 라파스지. 자, 이 라파스가 해발 고도가 3,600m나 되는 자, 고산 도시 중에서도 해발 고도 제일 높은 도시죠. 자, 그래서 평균 해발 고도는 라파스, 가의 행정 수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4번에 라에는 잉카의 주요 유적지 마추픽추가 있다. 요 마추픽추가 있는 나라는 페루죠, 페루. 자, 라에 있는 게 아니고 브라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 5번에 나는 다보다 구리 생산량이 많다. 자, 구리 생산량이 남미에서 1등은 칠레입니다. 2등이 페루죠. 자, 그래서 나와 나 중에 구리 생산량은 페루가 더 많다. 자,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사실 구리 생산량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는 칠레죠. 그래서 우리 구리 생산 1등은 칠레다 기억하시고, 자, 중남미에서 구리 생산 2등이 페루거든요. 그래서 자, 페루와 파라과이를 비교했을 때 자, 구리 생산량은 페루가 더 많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중 하나고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다 그랬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나라가 저 여기가 인도고요. 자, 그리고 요 나라가 별도의 나라죠. 스리랑카. 자,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까지. 자, 요 네 나라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개의 종교별 신자수 비율을 가지고 가나다라 종교를 찾을게요. 자, 종교 비율이 제일 높은 가가 크리스트교죠. 자, 두 번째로 높은 나가 이슬람교. 자, 세 번째로 높은 다가 힌두교. 자, 네 번째로 높은 라가 불교. 자, 그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으로 신자수가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자,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나라는 자, 이슬람교 비율이 자, 굉장히 높은 나라죠. 자,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 중에 이슬람교 비율이 높은 나라 A는 인도네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힌두교 비율, 다의 비율이 높은 B 나라는 인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 자, 불교 비율이 높은 자, C 나라는 스리랑카.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인도는 힌두교, 스리랑카는 불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1등이라는 걸 알면 자, 나라 찾는 것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1번에 자, 가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이다. 자, 이 중에 다신교는 힌두교만 다신교죠.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종교의 발생 시기를 물어봤는데, 자, 크리스트교하고 불교 중에 발생 시기는 불교가 더 이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힌두교는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요 발생 시기를 묻는다면, 자, 불교가 가장 먼저. 자, 두 번째가 크리스트교. 자, 세 번째가 이슬람교. 자, 순서입니다. 자, 3번에 나와 다의 기원지는 모두 서남아시아에 위치한다. 자, 기원지가 모두 서남아시아에 위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중에 서남아시아에 위치하는 건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기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나지. 나가 이슬람교니까 나의 동그라미 쳐야지. 자, 그런데 힌두교는 아니죠. 힌두교는 남부아시아에서 자, 기원을 한 겁니다. 다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을 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B에서는 신할리즈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나라는 스리랑카 C입니다.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C는 A보다 이슬람교 신자가 많다. 자, 전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죠. 자, 이슬람 신자로는 그 누구도 인도네시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갑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는 각각 에티오피아, 영국, 중국 중 하나이고 A에서 C는 가다의 수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도시화율 변화를 봤을 때 자, 가는 자, 도시화율이 예나 지금이나 80% 언저리로 계속 높죠. 자, 이 나라가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되고 도시화가 완성된 나라 영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도시화율이 아직도 20% 남짓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가장 못 사는 자, 저개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중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선택지 요 두 개 먼저 해결할게요. 자, 가는 나보다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먼저 가속화 단계에 들어왔어야지. 영국이 먼저 도시화가 시작했겠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2020년에 도시 인구가 적다. 자, 도시 인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죠. 일단 인구 수부터 넘사벽이지. 자, 거기다가 도시화율도 높기 때문에 자, 도시 인구는 중국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 4, 5를 풀기 위해 자, 오른쪽에 총인구 변화에서 세 도시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여기 자, A 도시가 자, 중국의 베이징이 되겠죠. 자, 중국의 베이징. 자, 그다음에 B하고 C를 보면 자, B는 옛날부터 인구 많았고 크게 늘어나긴 했으나 인구 증가율이 높진 않아요. 자, 그리고 C는 자,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인구가 한 2배 이상, 거의 한 3배 증가한 도시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높은 이 도시가 이 C 도시가 에티오피아의 수도 자,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자, 아디스 아바바는 요 에티오피아의 수도, 그러니까 다의 수도랑 연결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A는 나의 수도, 자, 중국의 수도랑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B는 가의 수도, 자, 런던으로, 자, 영국의 런던,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 자, 3번에 세계 도시 체계에서 상위 계층에 속하는 도시는 자, 런던이 더 상위 계층의 도시죠. 그래서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하면 뉴욕, 런던, 도쿄 요 세 도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자, 4번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경영 컨설팅, 금융, 광고, 세무, 회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건 기업 활동이 활발한 세계 도시인 런던에서 사업체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연결한 게 우리가 찾은 거하고 다르니까 자, 5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그래프는 시대에 표시된 세 국가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나라. 자, 여기 확대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그리고 여기 카스피해 아래에 큰 나라. 자, 이 나라가 이란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만 쪽에 조그만 자, 이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먼저 자,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총인구 성비를 봤을 때 자, 성비가 너무너무 높은 나라가 있어요. 성비. 자, 성비가 200이 넘는 나라.
자,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기 때문에 성비가 높을수록 남자 비율이 높은 거죠. 자, 여기서 남자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에서 남자가 많이 들어오는 건설 현장 노동자, 석유 개발 현장 노동자로 많이 들어오는 자, 부자 나라 아랍에미리트가 자, 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와 다는 인구 구조가 뭐 조금 유사하니까 오른쪽에 품목별 수출액 비율로 자, 나 다를 골라볼게요. 자, 나는 광물 에너지 자원을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자, 공업 제품 위주로 수출을 하는 반면에 자, 다는 공업 제품보다 광물과 자, 에너지 쪽에 수출이 더 많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란 중엔 이란이죠. 그래서 다가 이란이 돼야 되고 자, 남는 나가 이스라엘이 자,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에 가는 나보다 민족 종교 신자 비율이 높다 했는데 자, 여기서 나는 자,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죠. 자, 유대교. 자, 유대교는 특정 민족, 유대인만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민족 종교입니다. 자,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써요. 자,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자, 이슬람교는 보편 종교잖아요. 그래서 민족 종교 비율은 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2번에 천연가스 생산량을 물어봤는데 자, 서남아시아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란, 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나는 페르시아만, 다는 지중해 접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페르시아만은 자, 페르시아만은 이 바다를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만은 여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시한 여기를 페르시아만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질 않죠. 자, 그리고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나라가 다라 그러는데 다가 어떻게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지중해에 접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보다 총부양비가 낮다라고 했는데 자, 총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하죠. 청장년 비율분의 자, 유소년분의 노년 비율 더한 것에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계산하는 값이 총부양비입니다. 그래서 총부양비는 요 분모의 청장년 비율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청장년 비율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청장년 비율은 이만큼. 자, 청장년은 15에서 64세를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자, 아랍에미리트는 청장년 비율이 이만큼이나 높아요. 자, 그러면 청장년 비율이 낮은 이스라엘이 총부양비가 더 높아야 돼서 자,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보다 농림축산물 수출액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농림축산물 비율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자, 이란은 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더 높네요. 그래서 이란이 더 높다 하는 자,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세 개의 자연경관들을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는 자, 미국 하와이의 자, 화산인데 하와이가 화산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화산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자, 이런 완만한 화산은 순상화산이라고 하죠. 자, 이 순상화산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옆으로 질질 흘러서 분출했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해진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B에 이 탑 모양의 봉우리를 우리는 탑카르스트라고 하죠. 자, 탑카르스트는 석회암이 자, 물에 녹는 용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석회암이 특정 부분은 많이 용식과 침식을 시키고 자, 상대적으로 탑 모양의 봉우리로 살아남은 부분은 용식과 침식이 덜 진행됐기 때문에 자, 이런 용식과 침식을 우리는 차별적인 용식 및 침식 작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C는 일본의 지금 후지산이고요. 자, 후지산은 대표적인 성층 화산이죠. 자, 원뿔 모양의 화산, 선층 화산. 자, C의 표면에 있는 건 탄산칼슘이 아닙니다. 자, 탄산칼슘은 자, D의 표면에 있는 거예요. D에. 자, D 요게 튀르키예 파묵칼레 석회화 단구잖아요. 요 석회화 단구가 자, 탄산칼슘이 계단 모양으로 침전된 지형이기 때문에 자, 디귿은 D에 대한 설명이지 C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리을에 자, D는 석회화 단구인데 과거 파식대나 퇴적 지형이 집안 융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단구는 자, 해안 단구를 말하는 거죠.
자, 석회화 당구가 아니고, 자,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1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11번으로 갈게요. 자, 표는 가다 작물의 몬순 아시안의 생산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게 쌀, 차, 커피 중에 찾아야 됩니다. 쌀, 차, 커피.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스리랑카가 지금 3등에 포진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자, 나는 무조건 차죠. 자, 스리랑카 하면 실론 섬의 실론티. 이게 유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차와 쌀이 중국이 1등인 거기 때문에, 자, 남는 중국의 1등인 다가 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와 쌀 모두 2등인 이 B나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나라는 인도가 되겠죠. 자, B는 인도.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커피가 되는 거고, 자, 아시아 커피 생산 1등 국가 베트남을 A에다 쓰면 가나다와 A, B까지 우리가 다 연결한 겁니다. 자, 1번에 자, 나는 주로 몬순 아시아의 충적 평야에서 재배한다라고 했는데, 차는 오히려 배수 때문에 경사가 이렇게 자, 진 곳들, 자, 경사지에서 자, 주로 재배를 합니다. 충적 평야에서 재배를 하는 건 쌀을 설명하는 거죠. 자, 2번에 자, 가는 다보다 세계 생산량 중 아시아의 생산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쌀은 아시아의 생산 비율이 거의 90%가 되지만, 자, 커피는 아시아보다 아메리카의 생산량이 더 많죠. 자, 그래서 아시아의 생산 비율은 쌀인 다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3번에 가는 커피가 맞는데, 자, 나는 쌀이 아니고 차죠. 자, 4번에 총인구를 물어봤고, 자, 베트남과 인도 중엔 인도가 총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자, 5번에 다의 수출량, 쌀 수출량은 자, 전 세계 1등이 인도잖아요. 자, 2등이 타이고, 그래서 B와 A 중에는 자, B인 인도가 베트남보다 쌀 수출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세계지리 학습 장면의 일부이고 교사 내 질문에 답변이 옳지 않은 학생을 골라볼게요. 자, 유럽의 지도가 나와 있고, 자, 가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에 위치해서 화산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열 발전에 유리하고요. 자, 거기다가 빙하 지형까지 발달하므로 급경사에 사는 수력 발전까지 또 유리하죠. 그래서 갑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나는 영국이죠. 자,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자, 나라입니다. 2020년에 유럽연합 탈퇴. 그러면 을은 맞는 설명. 자, 다에 표시된 이 나라가 스위스인데, 자, 스위스가 여러 언어를 쓰는 건 맞지만 언어 차이로 분리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각 지역마다 서로의 고유 언어를 존중하는 자, 대표적인 언어 공존의 모범 국가가 됩니다. 자, 스위스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여러 언어를 쓰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자, 언어 차이로 분리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벨기에를 찾아야 됩니다. 자, 벨기에는 프랑스 위에 요 나라가 벨기에죠. 자, 벨기에 북부는 네덜란드어, 남부는 프랑스어를 써서 자, 이 두 지역 간의 자, 갈등이 워낙 심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병 3번입니다. 자, 라는 에스파냐죠. 자, 정의 중남부 아메리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자, 맞는 설명이죠.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에스파냐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무에 자, 요 마가 우크라이나죠. 자, 우크라이나는 농업이 발달한 국가, 그리고 밀, 옥수수 같은 곡물을 자,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노트 필기 일부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세계 주요의 대지형 단원이네요. 자, 먼저 가가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기에 일어난 조선운동으로 형성된 산지. 자, 이게 고기 스콕 산지죠. 자, 고생대 중심으로 스콕작용으로 형성된 산지, 고기 스콕 산지. 자, 그 다음에 나는 시원생대 만들어진 기복이 작고 안정된 땅이니까 안정 6개가 됩니다. 자, 다는 신생대의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졌고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들이 포진되어 있는 자, 다는 신기 스콕 산지입니다. 자, 1번 선택지에 나이의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순상지와 구조평야가 있다. 순상지, 구조평야 모두 완만하고 평탄한 지형이므로 안정육계의 대표적인 지형이 맞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가에는 석탄, 다에는 철광석이 주로 매장되어 있다 했는데 가에 석탄이 있는 것까진 맞아요. 그런데 철광석은 주로 안정육계인 자, 나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지금 현재 판해 경계에 위치한 신기숙곡 산지 다가 돼야 되고요. 자, 니은에 히말라야 산맥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히말라야 산맥은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한 거죠. 대륙판과 대륙판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기역은 니은보다 산지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해발 고도는 신기숙곡 산지가 고기숙곡 산지보다 높은 거니까 자,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자, 여행에 대한 두 학생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자,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역에 사하라 사막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사하라 사막은 대표적으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연중 하강 기류가 형성되면서 비가 내리지 않아 만들어진 사막이죠. 자, 기역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모래로 이루어진 높은 언덕. 사막의 이 모래 언덕을 우리는 사구 혹은 바르한이라고 합니다. 자, 바하다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요 바하다는 복합 선상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 바하다는 니은이 아닌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한 복합 선상지를 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귿의 버섯 모양의 바위. 자, 이 버섯 바위는 바람에 날린 모래알갱이가 암석을 침식시킨 거죠. 바람의 퇴적이 아니고 침식 작용으로 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리을에 파타고니아 사막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파타고니아 사막은 편서풍이 부는 안데스 산맥의 비그늘에 위치한다. 자, 안데스 산맥의 비그늘, 바람 그늘에 자, 위치한 사막. 자, 이것도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월 평균 기온이 나오는데 자, 선생님은 가를 먼저 연결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가 혼자 1월이 겨울, 7월이 여름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A와 C는 남반구, B 혼자 북반구니까 북반구에 위치한 B만 7월이 여름, 1월이 겨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는 B. 자, 쉽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A와 C를 연결할 건데 자, 여기서 월 강수량을 봤을 때 자, 이 나를 해결할 건데요. 자, 이 나가 1월달, 2월달, 12월달 요때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둘 다 남반구잖아요. 지금 나다가 자, A 아니면 C니까 자, 이 나가 지금 여름이 건조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름이 건조한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고 자, A와 C 중에 지중해성 기후는 여기 남아공의 자, 최남서단 쪽 요쪽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므로 자, 나가 A가 되겠죠. 자,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 자, 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질랜드 C 같으면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연중 강수가 자, 고른 자, 다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정답은 BAC가 연결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으로 갑니다. 자, 지역별 기후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D 기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건조, 냉대, 열대, 온대 기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쉬운 게, 자, 오세아니아를 보고 저는 건조 기후를 먼저 찾을 거예요. 자, 오세아니아 대부분 면적이 호주고, 자, 호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자, C를 건조 기후로 자,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 기후를 찾았다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요 A 비율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A가 열대 기후가 되겠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적도를 통과하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건조 기후가 살짝 더 많긴 하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건조 기후를 오세아니아 쪽에서 먼저 골라야 아프리카에서 건조 기후가 많을지 열대 기후가 많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가 자, 모든 지역에서 다 나타나는 기후고요. 자, D는 자, 여기에서만 요 D가 요렇게 두 대륙에서만 나타나요.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자, 그러면 냉대 기후가 북반구에만 나타나고 남반구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D가 냉대 기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유라시아의 북반구 고위도 지역, 북아메리카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냉대 기후가 넓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남는 B. 자, 여기저기 다 조금씩 나타나는 이 기후가 온대 기후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기억에
A는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기후는 건조기후가 되는 거죠. C가 돼야 되고요. 자, 니은의 온대기후는 수목기후가 맞죠. 자, 수목기후에 해당되는 게 열대, 온대, 냉대 요 세 개니까 자,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의 C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인 건 여기서 냉대기후. 자, D가 돼야 되겠죠. 자, 리을의 D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연교차는 적도 쪽의 열대기후보다는 위도가 높은 냉대기후가 평균적으로 연교차가 더 크겠죠. 연교차는 위도가 올라갈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은 니은리을 4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세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65세 이상의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자, 이 나라. 이 가나라가 가장 선진국인 프랑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에서 14세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자, 아프리카의 저개 말고 나이지리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나라가 말레이시아.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는 노령화 지수가 100 미만이다라고 했는데 이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자, 가의 자, 유소년 비율은 요만큼. 자, 노년 비율은 이만큼이야. 자, 그러니까 분모의 유소년 비율보다 분자의 노년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자,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게 나타나죠. 100 이상이다.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유럽에 위치한 나라는 가. 자, 프랑스가 돼야 돼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자, 아프리카 나라가 가장 높고 다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말레이시아 중에는 자, 유럽의 선진국인 프랑스가 가장 낮아야 되겠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주민 중 이슬람교 신자 비율은 자, 말레이시아가 나이지리아보다 높은 거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신자 수가 1위인 국가고 나이지리아는 이슬람이 절반, 크리스토교가 절반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총부양비는 내가 뭐만 본다 그랬어. 청장년 비율만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여기서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다 나이지리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국가가 청장년 비율이 가장 높은 말레이시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가다 에너지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찾아야 될 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2등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자, 이 다가 석유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석유 생산 1위 국가. 자, A를 미국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미국을 써놓게. 그러면 가는 미국 1등, 러시아가 2등인. 자, 이 조합이 되는 자, 가가 천연가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남는 나가 석탄이 되고 석탄의 전 세계 절반 정도를 생산하는 이 B 나라가 중국이 되는 거죠. 자, 1번에 산업혁명 시기 주요 에너지 자원은 석탄을 설명하는 말이니까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냉동 액화 기술 발달 이후 소비량이 급증한 건 기체인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를 냉동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3번에 대기오일 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가장 많죠. 자, 나가 많아야 되니까 틀렸고. 자, 4번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 순서가 이렇게 되죠.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 전 세계는. 그다음에 2등이 석탄. 자, 3등이 천연가스 순서죠. 다 중엔 석유, 다를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A는 아메리카, 미국 아메리카 맞지? 그리고 B 중국은 아시아 맞으니까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AC 사육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돼지 소양. 자, 중에서 고르는데 지금 찾아야 될 나라가 지금 브라질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 나라 인도, 중국, 자, 미국을 가나다로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일단 브라질에서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게 소죠. 자, 브라질이 전 세계 소 사육두수 1등 국가잖아. 그래서 A를 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요 나라 알 수 있어. 자, 가다는 소보다 가나다 중에 요 세 나라 중에 나가 소가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브라질 다음으로 소가 많은 나라. 전 세계 소 사육두수 2등인 나라.
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인도 연결합니다. 자, 그런데 가가 중국이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중국은 소보다 돼지나 양이 더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가 중국이 돼야 되고 가가 미국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사익투수가 많은 이 B가 돼지가 돼야 되는 거죠. 전 세계 돼지의 40% 이상이 중국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B를 돼지로 연결하시면 남는 C를 양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다 찾았고 우리 선택지 1번으로 갑니다. 자, 가는 다보다 양의 사육두수가 많다. 자, 양 사육두수가 C잖아. 자, C는 가다 중에 다가 많죠. 자, 그리고 중국이 또 전 세계에서 양 사육두수로 1등인 나라이기 때문에, 자, 1번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2번에 다는 나보다 밀생산량이 많다. 자, 전 세계 밀생산 1등이 중국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밀생산량 2등인 걸 알았다면 이건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3번에 A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하는 건 돼지고기죠. 자, B죠. 자, 4번에 C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가쪽. 양한테 농사일 안 시키죠. 소한테 시키지. 자, 소가 A니까 틀렸고요. 자, 5번에 전 세계 사육투수가 가장 많은 건 소입니다. 자,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전 세계 사육투수는 소, 양, 돼지 순으로 많은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새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막화, 산성비, 열대림 파괴. 자, 중에서 연결할 건데요. 자, 먼저 열대림 파괴는 적도 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다가 열대림 파괴. 다가. 자, 그리고 사막화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일지대나, 자, 주로 스텝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므로, 자, 가가 사막화고요. 자, 남는 나가 산성비인데, 자, 산성비는 뭐 서부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에서 산성비가 자, 많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기억. 자, 가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여기에 바젤 협약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막화 방지 협약이 들어가야 돼요. 자,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을 바젤 협약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에 산성비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하늘에서 비와 만나 떨어지는 게 산성비죠. 그래서 이게 원인 물질 맞습니다. 자, 디귿에 다는 열대림 파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이다. 자, 나무가 없어지면 이 나무가 하는 좋은 역할이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024년 3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냉정히 말하면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겨울방학 동안 자, 열심히 개념을 공부를 하셨다면 자, 충분히 자, 만점도 가능했을 자, 시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처음 봤던 이게 사설 모의고사니까 자,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자, 특히 3월부터 자, 과목을 바꿔서 새롭게 자, 시작하는 친구들 같으면 당연히 못 푸는 문제가 많은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 점수에 크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6월 모평을 목표로 해서 6월 모평 때 다 맞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 조금씩 자, 정진해 나가신다면 자, 6월 모평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자, 충분히 만들어내실 거라 믿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